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인들이 문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단체로 공포에 빠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의 일본인들이 단체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미 정상회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화했다고 청와대가 자평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국면에서 위태로운 안미경중 외교를 펼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외교 성과만 유독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한일 외교에 대해선 단 한 줄을 언급하는 등 개선 과제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청와대는 22일 2021년도 정상외교 주요 결과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되면 정상외교를 사실상 정상화함으로써 한미 동맹 강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한미 양측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제20,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7,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제보건 거버넌스 개편, 디지털 새 합의 등 핵심 현안 해결과 국제 거버넌스 방향 재설정을 선도하였다며 또 그린 디지털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정책 등 우리의 모범적 정책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외교 다변화에 대해서도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주변국 중심에 기존 우리 외교 지평을 유럽,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및 대양주로 크게 확대했다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함은 물론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평가는 우리 외교 지형을 봤을 때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아니란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시대에 현재의 안미경중 외교가 수명을 다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일본에 대해 딱 한 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되면 외교 외에도 8회의 정상 통화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외교 어젠다 실현 및 글로벌 기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내각이 들어선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취임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카운터파트의 취임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겐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은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한 채 이달 영국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만났지만 과거사 문제 등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내 친한파로 평가되는데도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일본 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한일 양국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청와대의 이런 단호한 입장이 이해됩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을 무시하는 외교를 계속해왔는데요. 그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이 역시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외교부가 23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오후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이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쿄전력이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심사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도쿄전력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6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해저터널 등 공사의 착공에 2023년 4월 중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 국장이 도쿄전력의 인가 신청 관련해서 일본 측 해양 방류 절차 강행의 우려를 표시하고 우리 입장을 담은 외교 서한을 전달했다며 주한 일본 대사관이
이 외교 서한을 일본 본국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부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 회의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도쿄전력의 계획서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 본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4월 주변국과 협의 없이 2023년 봄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오염수 대신 처리수란 명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장치를 통해 방류했다고 강조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은 과학적 입증은 건너뛴 채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청와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 또한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그들은 특유의 극단성을 띤 여론몰이로 한국에 큰 타격을 입히며 정치적 이익을 꾀했다. 그러나 이젠 그 여과 없는 발언으로 인해 결국 스스로 보복으로 이어질 불씨를 키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무수한 외교 결례로 주변국들의 따가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일본의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퇴화 가속화를 우려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댓글 싸움 및 시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정치, 경제 등 위험한 국면에 도달한 문제들을 동맹국의 도움 없이 일본 스스로 과연 풀어나갈 수 있을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은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역으로 한국에게 공격당한다고라며 경제, 디지털화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놀림받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생각은 없고 일본 내각은 여전히 꽉 막힌 정치만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극우 네티즌들은 여전히 내각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증하고 있고 일본의 영토와 영토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일본의 시책에 대해 뭔가 말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닙니까? 내정 간섭의 근거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국의 국민 정서입니까? 결국은 일본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옳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포즈를 취하기 위한 비판인가요? 이런 부당한 태도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의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월성원전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후쿠시마의 수십 배에 이르는 트리튬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지는 조사하지 않는가. 전 세계에서 이 방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 정도일 터인데 그 중국조차 최근에는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국가의 위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방류 등을 묵인할 리가 없지요. 결국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것, 해료와 과학적 견해를 일체 고려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겠네요. 지금까지 한일 외교 분쟁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